성재는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밥상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이야기, 같은 목소리, 같은 표정. 고성희의 말은 늘 단정했습니다. 이 집안은 괜찮다. 그 여자는 조건이 좋다. 부모님 인사도 깔끔하다. 그녀에겐 당연한 대화였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성재의 가슴을 점점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모의 걱정이라 생각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집안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사람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의 거래 대상이 된 걸까? 내 인생의 선택권은 왜 늘 어머니의 손에 있을까? 성재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안엔 억눌려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늘 너를 위해서라 말했지만 그 속엔 단 한 번도 진짜 성재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괜찮은 집안의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조건이 맞는 사람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성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기대를 거스른 아들이 되었고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뜻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 뒤에도 고성희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확신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이번엔 수빈과 성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성재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고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밖은 이미 어둑어둑했는데 사무실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빈 씨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성재 오빠. 목소리가 정말 조용했는데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라 성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짧고 건조하게 물었지만 수빈은 문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방끈을 꼭 쥔 채로요. 그냥 잠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매일 눈앞에 두고도 말을 꺼내지 못했던 마음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성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야.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는데요.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오빠랑 딱 3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딱 3번만이요. 남녀 사이가 될 수 있을지 그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사무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빈만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오빠 좋아해요. 그래서 매장에도 계속 갔고요. 일부러 일도 도왔어요. 이제는 그만 숨기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지혁이 동생이잖아. 그 한마디가 수빈의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짧지만 잔인한 말이었죠.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신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수빈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오빠한테 동생처럼 굴지 않을게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사무실엔 정적만 남았어요. 성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는데요. 책상 위에는 미처 마시지 못한 커피 한 잔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수빈아.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고백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지혁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사무실에 불을 끄지 못한 채 회의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장의 계약서와 메모가 흩어져 있었고 그중 AP그룹 인수라는 글자가 유독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움직였죠.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방식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확신이 현실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지역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인수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꿈을 송두리째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려던 손이 멈추고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속인 걸까? 지역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확신보다 두려움이 자리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듯 들렸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가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은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더미는 여전히 그를 향해 책임이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아버지 이상철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혁아, 회사가 인수 실패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과 허무함, 그리고 이미 포기한 듯한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선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고 그 옆에서 동생 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회사 부도 났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변명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지혁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이사 이지혁.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삶. 사랑도 일도 그리고 자신마저 잃어버린 지금 지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